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 분석, 분할적 아이디어, 포트폴리오 점검과 금융기법적 어, 활용,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힐링 마인드, CPDTV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의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어, 그 당선된 이후에 거의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또 2배 리버리지 또 3배 리버리지를 활용한 ETF나 이런 거에 활용한 사람들은 상당한 적자 폭을 지금 감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팔렌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법적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론을 일으키면 안 된다. 신용담보대출도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렌티어 PLTR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로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팔렌티어는 온톨로지의 관계, 즉 팔렌티어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식 그래프, 널리지 그래프하고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렌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프레임워크로 어,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적 연결을 만듭니다. 그 데이터 간 연관성을 갖고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 팔렌티어에서 온톨로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파운드리 플랫폼은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기업 및 정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 및 정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관계를 구축합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나 정보기관, 금융,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온톨로지 기반으로 정리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 분석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리그레션이나 회귀 방정식이나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해서 트렌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을 분석하는 아주 좀 독특한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렇게 쉽게 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 실제 적용 사례는 이제 에, 미국 국방부 DoD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온토로지로 통합하여 전장 상황을 분석한다. 아, 월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 부문도 또 복잡한 금융 거래의 데이터 관계를 분석하여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이게 리스크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대출을 해줬다. 이게 대출을 안 갚을 것이냐. 뭐 이게 론이죠. 론 같은 거. 론 같은 거를 일으켰을 때 이게 대출을 상환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평가했을 때 기업이 bankrupt,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뭐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뭐 이런 분야, 의료 기록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온톨로지화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를 최적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환자가 어떤 병이 날 것인가,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확률을 따져가지고 예방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도 이제 어, 저기 비용을 적게 들여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종 데이터,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를 연결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관계를 찾고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PLTR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주로 정부 및 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처리, 예측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측 분석이 이게 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온톨로지 개념으로 활용하는 주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하는데 이제 이건 구조화한다는 얘기예요. 스트럭처링, 의미론적으로 연결해서 더 나은 분석을 통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쪽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다양한 출처, 정부 데이터, 국민 데이터 이런 거를 수집하고 정형화하고 또 개념 간의 정의를 온톨로지를 적용하여 연관성을 이제 추천한 거죠. 연관성을. 그다음에 의미론적인 검색 및 추론, 인퍼런스라고 그래요. 추론.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데이터 간 의미적 연결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연관성,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타파하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별 인물과 조직, 금융거래대의 관계를 온톨로지를 통해 이상한 금융이라든지 패턴을 찾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I 머신러닝과의 관계도 있어요. 또 정교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돕다. 금융 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학습할 때 단순한 트랜잭션 기록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층 더 내려가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팔렌티아라는 기업은 데이터의 의미적 연결과 관계 모델링 온토로지를 활용하여 더 정교한 인사이트 및 예측 분석을 제공하는 게 국방, 금융, 공급망 분석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루는 분야에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지금 국방 예산을 갖다가 좀 그 국방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파렌티어 주가가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민간 기업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팔렌티어는 결국 궁극적으로 계속 생존할 거다. 지금 가격이 127불까지 127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뭐 70불 미만으로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거 상당히 괜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지금 한 10%를 목표 수익률로 잡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근 480달러에서 480달러에서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25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50 이하로. 근 50% 지금
하락을 지금 한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2025년 1월에는 한 150불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쭉쭉을 했으면 한 지금 한 200, 많은 분들이 한 300불, 350불,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 10%, 2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한국인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이 기업이 지금 결국은 신차가 나왔어요. 신차가 나왔는데 그 신차가 나오면서 구형 모델이 사실 안 팔린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비토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지금 그 시장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분간은 테슬라는 지금 급격하게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FSD하고 옵티머스 로봇이 또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그 로봇이죠, 로봇 택시, 로봇하고 그 FSD 이런 게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슈퍼바이즈드를 해서도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율주행 차를 하면서 운전을 1시간을 하는데 한 50분은 뭐 신경을 안 쓰고 한 10분만 신경을 쓴다. 이래도 해피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금리를 인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그 관세 갖고 지금 주변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인사이트죠. 이건 어떤 사이트에도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주가를 상당 부분 많이 떨어뜨려요.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주식들 이런 것도 많이 떨궈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코카콜라, AT&T, 뭐 P&G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가 또 그 개미들은 이제 그 못 던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론 신용으로 사지 마라 말씀드렸잖아. 론은 절대 안 된다. 또 주가 담보대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담보대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게. 먹을 때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떨어지면 한순간에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주담보, 주식담보대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다음에 원전주도 결국 대체 에너지에서 되는 주식은 이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인 암호화폐가 또 있어요. 코인 암호화폐. 이 코인 암호화폐는 지금 어디로 튈지를 지금 결국은 회복을 지금 한 30% 이상씩 떨궈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얼터너티브 코인이죠. 대체주, 대체 코인들 중에서도 몇 가지는 갈 겁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가고 이더리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코카콜라 지난번에 사서 좋은 주식으로 재매입으로 2025년 1월에 60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카콜라를 우리 세피디 TV에서는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팔았죠. 팔았는데 팔았다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2025년 2월, 3월 폭락작에도 이게 버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70달러 선에서.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사라고 했을 때 뭐 조금이라도 샀으면 한 16% 수익의 배당도 2.8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세피디 TV 영상을 좀 보시면은 대체 영상을 좀 보시면은 뭐 사도 좋겠다 뭐 사라고 권유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주식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도 괜찮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이외에도 몇 개 주식을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서 폭락장에서 이 폭락장에서도 상당히 버텼어요. 제가 얘기한 것 주식들은.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의 주도 산업은 뭐냐? 이 주도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주가하고는 또 주가를 받쳐주는 거하고는 또 이게 별개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는 분은 이 월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월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죠. 주요 언론하고 관계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주식들은 떨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그 에비던스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비즈니스맨 중에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트럼프를 통해서 이득 보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디어, 평범한 어프로치를 가지고는 그이 평범한 뭐 이게 평범한 네, 평범, 오디나리 이런 접근 갖고는 어, 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어프로치 평범한 어프로치 갖고는 트럼프 정부 때 절대 재테크에 성공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종전되면 또 주도주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종전주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주도주가 종전 후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한국 주식은 뭐 대안이라고 이제 뭐 1월 달뭐 얘기를 제가 했어요. 1월 달에 1월에. 그래서 한 20%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주식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 두산 쪽 얘기도 했었고, 그죠? 네, 삼성전자도 한번 샀다 팔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현대 인프라 코어 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서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도 좀 집어넣자. 그리고 좀 추가 매수는 좀 신중을 기하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가 지금 과도하게 뭐 하루에 뭐 15%까지 막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링, 임팩트의 유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팔렌티아 같은 경우도 지금 127부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추가 매입하고 막 단가는 좀 희석이 되겠지만 이 그 팔렌티어 같은 경우가 본질적인 가치가 한 75불 정도는 본질적인 가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미래 희망, 꿈과 희망을 주고서 지금 올라가서 125불까지 가 있는데 한 75불이 본질적이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냐? 제 생각에는 지금 한 260, 70, 300달러 미만 정도가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꿈과 희망을 주고서 4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수요가 지금 많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50%, 250 언저리에서 상당히 좀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나 그다음에 FSD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 기업이 X가 또 있는데 뭐 어차피 또 그 테슬라의 이제 핵심 기술 인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인력 공급이 될 거고 또 아이디어가 충족이 되고 또 결국은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임팩트가 갑자기 확 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테슬라는 1년, 2년 걸린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 2025년 6월까지 뭐 한 500불까지 간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외부적인 영향이 임팩트가 지금 사실은 이게 관세를 너무 트럼프가 상상 이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호국도 없고 전통적인 우호국도 없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EU도 지금 막 돌아서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친해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임팩트가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팩트에 따라서 주가 주식은 출렁출렁 거린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뭐 이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 살 수가 없는 순수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홀드를 하시면서 또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피디 팀입니다. 우리는 경제, 산업, 재테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교육이고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 우리가 투자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방송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를 통해서 힐링 마인드도 하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피디 TV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고 늘 항상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절대적으로 융자받아서 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주식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피디 TV입니다.